여러분, 지금 미국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하수관이 막힌 거예요. 오늘은 그 증상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미국 금융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주가 흐름부터 보시죠. 스노우플레이크가 10월 대비 40% 하락했고요. 메타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 블루올 캐피탈 같은 사모 신용 펀드는 50%나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8%, 팔란티어 38%, 로빈후드 55%, 소파이 41%, 피그마 84%, 어도비 60%, 엠러빈 50%, 듀오링고 80%, 레딧 54%까지 한때 시장의 총애를 받던 종목들이 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아이러니한 건 이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를 늘리고 있다는 건 겁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넣은 돈이 증발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시장이 조작됐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BCA 리서치에 따르면 시장 개장과 동시에 230억 달러 규모의 담보가 갑자기 뒤집어졌습니다. 평소에 현금이 넘쳐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던 대형 은행 하나가 갑자기 현금이 바닥났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오버나이트 금융시장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은행들은 보유 현금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하룻밤 사이에 현금이 필요한 다른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줍니다. 연 3.7%를 360으로 나눈 일일금리지만 수십억 달러 규모면 하룻밤에 수십만에서 수백만 달러의 수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 현금을 빌려주던 쪽이었던 대형은행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자기도 현금이 필요한 쪽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BCA 리서치는 이 은행을 유령 매도자라고 불렀어요. 개장과 동시에 230억 달러어치 담보를 쏟아낸 거죠. 이게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변한 시점이 있거든요. 바로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된 그날입니다. 금과 은 가격이 정점을 찍었고 AI 관련주에 대한 매도세가 본격화됐죠.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 자체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달라진 건 시장의 심리뿐이었습니다. AI 업계의 자금 사정은 실제로 심각합니다. 오픈 AI를 보세요. 수익을 올리기 위해 성인용 챗봇 서비스까지 도입했습니다. 유료 가입자를 늘려서 소프트뱅크나 다른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는 거죠. 최근에는 성인 전용 모드에 반대한 안전 담당 임원을 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오픈 AI가 그만큼 현금에 절박하다는 신호예요. 일론 머스크의 XAI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10억 달러씩 현금을 태우고 있는 상황에서 스페이스X가 부풀린 기업 가치로 XAI를 인수했는데요. 스페이스X의 연간 EBITDA가 80억 달러인 걸 감안하면 XAI의 손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거예요. AI가 돈을 엄청나게 태우고 있다는 건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조차 38억 달러 규모의 정크본드로 조성된 데이터 센터를 직접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을 못 구한 그 데이터 센터 운영사가 엔비디아한테 간 거예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걸 안 받아주면 데이터 센터 투자가 줄고 그러면은 자기 칩 매출이 떨어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상 AI 업계의 최종 대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채권 시장의 수치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현재 기업 채권의 11.8%가 하이퍼스케일러 관련 기술 기업에 집중되어 있어요. 닷컴 버블 때는 기술 섹터의 채권 발행 비중이 겨우 2%였거든요. 지금은 그때 6배입니다. 그런데 아직 AI에서 광범위한 투자 수익은 나오지 않고 있죠. AI 기업들은 돈이 바닥났고 아마존, 메타, 구글 같은 빅테크도 현금이 부족해서 너도나도 빚을 내고 있습니다. 사모신용 시장의 AI 과다 노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오라클의 신용 부도 스왑 가격이 치솟고 있고 블루올 캐피탈 주가는 절벽에서 떨어지듯 하락 중입니다. 메타에 대해서는 감사법인 언스트앤영이 회계 처리에 대해 의견을 유보하겠다고 밝혔고요. 지난주에 잠깐 신용 부도 스왑 가격이 내려가면서 안심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틀도 안 돼서 다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현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이제는 원래 현금이 풍부했던 은행들까지 같은 처지가 된 겁니다. 여기에 고용시장 변수까지 겹칩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거든요. 고용이 강하면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유동성이 필요한 모든 주체에게 최악의 소식이에요. 사모신용, 채권 발행사,
데이터 센터에 12%의 이자를 내고 있는 XAI까지 모두 금리 인하를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미국의 월 평균 일자리 증가가 1만 5천 개에 불과했다는 사실 아세요?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가장 최근 보고서에 13만 6천 개 일자리 중 12만 3천 개가 의료 분야였고요. 건설 3만 3천, 제조업 5천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업종은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경제가 정말 광범위하게 성장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 수치죠. 결국 금리 인하는 요원해졌습니다. 워 씨가 연준 의장이 되더라도 금리를 낮추는 건 그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투표위원들이 강한 고용 데이터를 근거로 동결을 고수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높은 금리가 유지되면서 AI 버블이 터지고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된다면요? 그때 워 씨는 어떤 사람인지가 문제입니다. 이 워 씨의 기본 철학은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고 연준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경제가 침체에 빠져도 돈을 풀어서서 구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2020년 3월 유동성 위기 때 제롬 파월이 돈을 풀어서 시장을 살렸고 2008년에는 벤 버냉키가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제닛 옐런도 그 기조를 이어갔고요. 하지만 워 씨가 의장이 되면 위기가 와도 구원 투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타이타닉호가 가라앉고 있는데 선장이 이건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정리할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격이에요. 구명보트를 만들어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BCA 리서치가 소비재 섹터를 추천했는데 이건 지뢰밭에 걸어 들어가는 것 같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해고가 따라오고 해고가 오면 소비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니까요. 결국 기관 투자자들은 뒤에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를 계속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사줘야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강한 고용이 금리를 높게 유지시키고 높은 금리가 AI 버블의 자금줄을 조이고 사모 신용 시장의 균열을 키웁니다. 워시는 지금 당장은 금리를 낮출 수 없고 경기 침체가 오면 돈을 풀어줄 생각도 없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두 겹으로 겹친 상황이에요. 401k나 퇴직연금,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분이라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연준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워런 버핏의 말처럼 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보이게 된다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 물이 빠지고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